예, 안녕하십니까. 정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두 단체의 회계 사무 부정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 알려진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지금 이 논란에서 저는 이 논란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안부를 둘러싼 좌파 세력 내부의 어떠한 그 세력 다툼, 갈등, 이전 투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은 있으나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오늘 방송에서는 이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 이 논란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본질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이 이 위안부와 관련한 그 사업을 근 30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왔고요. 이 위안부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거의 유일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한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서 국내외적으로 위안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에 제대로 된 감시가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일고 있는 이러한 논란은 그러한 3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외부의 감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대협, 정신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인데요. 제가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한번 떼봤습니다. 설립 시기는 1997년 6월 10일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죠.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윤미향 이 사람이 이사로서 이 정대협을 설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정대협은 등기상으로 살아 있는 단체입니다. 존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정대협을 근간으로 해서 또 최근에 설립된 바로 정의기억연대는 언제 법적으로 설립이 됐느냐? 2016년 8월 22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정대협이 설립될 때에는 자산 총액이 0원입니다. 0원인데 이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좀 깁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설립된 2016년 8월 22일 당시에는 자산 총액이 무려 8억 6,600만 원에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을 잘 해왔다는 것이죠. 사업을 잘 해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업을 잘 해온 배경에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대협도 그렇고요. 이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그 임원들을 보면요. 소위 우리가 좌파라고 하죠. 이 좌파 여성 인사들 뭐 지은희 씨라든가 뭐 윤미향 씨도 뭐 대표적이고요. 정말 내노라 하는 여성계의 좌파 성향의 여성계 인사들이 임원으로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그들끼리 이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를 꾸려왔다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폐쇄성 때문에 외부의 제대로 된 감시 또는 그러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주무관청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서 이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회계 또는 사무에 대한 어떤 적절성 여부에 대한 그러한 감독을 제대로 수행한 적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정보공개 신청을 했느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한 그러한 사무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한 적이 있다면 그 사무검사 결과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 회신에 이제 보면, 그 회신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사무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폐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상 그런 구조 하에서 장기간 사실상 30년 동안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위안부 관련한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그러한 것이 이번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것은 또 이 두 단체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은 정대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법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정대협은 청산 절차를 밟아서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업을 이어서 정의기억연대가 하니까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대협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 따르면 바로 정의기억연대 옆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이 입주한 그 건물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라고 하죠. 그것을 떼어보니까 이 어느 주식회사의 소유 건물인데요. 그것의 한 층을 이 정의기억연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을 했더라고요. 전세권이 설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전세권자는 정의기억연대가 아니라 정대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정의기억연대를 위해서 전세금 4억 원을 부담을 하고 이 전세권자로서 정대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정의기억연대가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대협이 아니라는 점이죠.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속하고 있는 이 정대협이 이러한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혹시 두 단체의 어떤 명의로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있어서 두 단체가 계속 받아온 것이 아닌가, 또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한 번 더 살펴볼 사항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말 제대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무검사에, 보통 이제 감사라고 하는데요, 사무검사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독점적으로 폐쇄적으로 해왔는데 과연 회계상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는 없었는지, 또 사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학금 수요 대상자의 어떤 편향성 문제 등을 포함을 해서 과연 이 정의기억연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대로 해왔는지 좀 투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러한 부정부패의 어떤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게 되는 것인데, 이른바 국제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TI라고 하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도 이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직이나 단체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회계나 사무를 검사할 수 있는 외부의 독립적인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 조직이나 어떤 사회 단체가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저는 바로 이 국제투명성 기구의 이러한 경고가 바로 이번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 이 의혹 논란에 바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불거진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사무검사에 나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고요. 바로 오늘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예, 과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사무감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